엄마, 혼자도 잘 다니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전화기 너머로 던진 말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말이죠. 저는 그날 오후 병원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서 손에 쥔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췌장 종양 의심 정밀 검사 필요라는 문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탓에 시력이 나빠진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라 눈을 감고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를 열었죠. 아들 부부를 위한 아침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문득 멈칫했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 가는 날이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예약해둔 날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꼬박꼬박 받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별일 없었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오는 거라고, 나이 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면서도 자꾸 시계를 봤어요. 병원 예약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었거든요. 8시쯤 나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거실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가 먼저 나왔어요. 머리를 대충 묶은 채로요. 세수도 안 한 얼굴이 붓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응,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서. 아, 건강검진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말하곤 수진이는 부엌 싱크대로 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제가 차려놓은 식탁도 보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후 민준이도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신다고요? 응, 정기검진 받으러. 아, 그러시구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민준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식탁에 앉아서 후루룩 국을 마시고는 빵 한 조각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가 바빴나 봐요. 5분도 안 되어서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을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말을 더 해야 했나? 같이 가달라고 해야 했나? 하지만 아들도 바쁘고 며느리도 출근 준비해야 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기검진이잖아요. 별일 없을 거잖아요. 오전 8시에 집을 나섰어요. 30년 넘게 사용한 낡은 병원 가방을 들고 말이죠. 그 가방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던 거였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골절상 입어서 병원 다닐 때, 며느리가 출산할 때, 손주 지훈이가 독감 걸려서 소아가 갈 때, 그 모든 순간에 이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안에는 보험증, 신분증, 그리고 가족들의 오래된 진단서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서 가는 내내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나이 탓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혼자 온 노인들이었습니다. 저처럼 낡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차례를 기다리는 분들, 모두 익숙한 표정들이었어요. 혼자 병원 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기본 촬영까지.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바빴습니다. 다음 분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도 그 다음 분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차갑고 미끈한 젤을 배에 바르고 기계를 대는데
검사하시는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더니 다른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잠시만요, 환자분. 두 분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소리가 낮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 환자분, 췌장 쪽에 음영이 보이는데 좀 더 정밀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CT나 MRI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검사실을 나와서 의사 선생님 상담실로 갔습니다. 젊은 선생님이셨어요. 모니터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췌장에 종양으로 보이는 음영이 있습니다. 크기는 약 2cm 정도고요.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어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종양이요? 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예약 가능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지만 제 귀에는 종양이라는 단어만 계속 울렸어요. 손에 쥔 검사 의뢰서가 떨렸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혼자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다음 정밀 검사 때는 가족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어요. 결과 설명도 같이 들으셔야 하니까요. 병원을 나와서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도 한참 걸렸습니다. 민준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네, 건강검진이요. 어떠셨어요? 췌장에 뭔가 있대. 종양이래. 정밀 검사 받아야 한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지금 어디세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어. 아, 엄마, 제가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중요한 거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정밀 검사 예약은 하셨어요? 아직? 그럼 엄마가 먼저 예약해 놓으세요. 다음 주쯤 되겠죠? 그때 제가 시간 좀 봐볼게요. 민준아, 그런데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종양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도 잘 다니시잖아요. 제가 회의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혼자도 잘 다니시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물론 사실이에요. 저는 혼자도 잘 다닙니다. 지난 7년간 남편 없이도 잘 살아왔고 병원도 혼자 다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종양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쯤이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수진이는 친구 만나러 나갔다는 메모만 냉장고에 붙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검사 의뢰서를 다 봤습니다. 췌장 종양 의심 마이너스 CT MRI 정밀 검사 필요.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독감이 심하게 걸렸었는데 제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민준이가 엄마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 이제 다 컸네. 남자는 혼자 이겨내야지라고 말했었어요. 지금 민준이가 제게 하는 말이 그때 제가 했던 말과 똑같네요. 저녁 6쯤 민준이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엄마 저 왔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엄마, 오늘 병원 어떻게 됐어요? 응. 다음 주에 정밀 검사 예약했어. 아, 그러셨구나.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 화요일이요? 제가 그날. 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민준이는 휴대폰으로 일정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혼자 가기 힘들면 수진이가.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다니잖아. 제가 먼저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결과 나오면 꼭 전화 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꼭 같이 갈게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도 저녁 7쯤 돌아왔는데 어머니 병원 어떠셨어요?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암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혼자 결과를 들어야 할까? 새벽 2쯤 복도에서 수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괜찮으지? 독감이라니까 걱정돼서. 내일 병원 모고 갈게. 응, 내가 휴가 낼게.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오늘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어디 가는데? 장모님이 독감 걸리셔서 병원 모고 가려고요. 그래. 민준이는 급하게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수진이가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택을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고 날카롭게, 그렇게 조용히 깨지고 있었어요. 정밀 검사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배를 만져봤습니다. 아픈 곳은 없었지만 그 안에 뭔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민준이는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제 검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면서 저 왔어요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수진이 친정 이야기는 매일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독감 심하대요. 기침이 너무 나와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신대요. 엄마, 오늘도 장모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약 바꿔야 한대요. 어머니, 우리 엄마 오늘 좀 나아지셨대요. 다행이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 어머니도 아프니까 당연히 걱정되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 비교가 되었습니다. 독감과 췌장 종양 의심. 어느 쪽이 더 심각한 걸까요?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준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아, 그리고 이거. 민준이가 쇼핑백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고급스러운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사과, 배, 포도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 장모님 문병 갈 때 가져가려고요. 과일 좋아하거든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과일 바구니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참 예뻤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고급 과일들이 반짝거렸습니다. 문득 궁금했어요. 민준이가 나한테도 저런 과일을 사온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큰아들이 보내준 과일 선물은 있었지만 민준이가 직접 사온 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민준이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일 엄마 병원 모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내일? 아, 맞다. 엄마 정밀 검사 내일이네.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제가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그래도 최장 검사잖아. 심각한 거 아니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 혼자도 잘 다니신다고. 그래도, 여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독립적이고 강하셔. 괜히 따라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수진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독립적이고 강하다. 그게 제 이미지였나 봅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있었어요. 내일 검사가 무서웠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갔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문득 30년 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데려갔을 때 민준이가 울면서 엄마 아파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라고 말했었죠. 중학교 때는 맹장 수술을 했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육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복도를 서성이면서 수없이 개를 봤었죠.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있을 때 민준이가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접니다. 엄마 하고 작은 소리로 불렀을 때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요. 고등학교 때 독감 걸렸을 때는 제가 좀 다르게 대했었죠.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 갈 수 있지? 라고 말했었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실망한 듯한, 서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수진이가 출산할 때 3일 밤을 병원에서 지새웠어요. 난산이었거든요. 진통이 길어져서 민준이도 지쳐 있었고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무사히 태어났을 때 민준이가 저를 꼭 안으면서 엄마 고마워요라고 했었죠. 지훈이가 돌도 되기 전에 폐렴에 걸렸을 때는 소아과를 전전했었어요. 작은 손주가 링거 꽂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제가 밤새 병원에 남아서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플 차례인데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2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이불로 입을 막고 말이죠.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못 잔 탓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검사 전이라 금식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병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보험증, 신분증, 그리고 지난번 검사 결과지.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곧 문이 열릴 거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민준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벌써 나가세요? 응. 검사 시간이 10시라서.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민준이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다니니까. 또 그 말을 했어요. 스스로에게도 지겨운 말이었는데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결과 나오면 꼭 전화 주세요. 그래.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민준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엄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럼 왜 정밀 검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세요? 병원이요. 혼자세요? 아들이나 딸은요? 바빠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 바빠. 우리 딸도 그래요. 할머니도 혼자였어요. 우리는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오늘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CT, MRI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였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떨리세요? 응, 좀 그렇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딸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순자님, 3번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어요. 일어나서 가방을 들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CT 검사가 먼저였어요. 차갑고 좁은 기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숨 참으세요. 10초만요. 기계 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천장을 보면서 10초를 참았습니다. 그 10초가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MRI는 더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30분 넘게 누워 있어야 했거든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소리만 들렸어요. 검사가 다 끝나고 나왔을 때는 오후 1가 넘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입맛은 없었어요. 병원 1층 카페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민준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검사 잘 받으셨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다 끝났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3일 후에 나온대. 아, 그때 제가 꼭 같이 갈게요.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샌드위치를 포장했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병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차가 지나갔어요. 민준이 차였습니다. 조수석에는 수진이가 타고 있었어요. 차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혹시? 주차장 쪽으로 조금 걸어가서 보니 민준이와 수진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한 분이 더 내리셨어요. 수진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내리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수진이가 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민준이는 반대편 팔을 잡았습니다. 셋이 함께 병원 입구로 걸어갔어요. 프레젠테이션은요? 중요한 회의는요? 저는 버스 정류장 그늘에 숨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독감으로 병원에 세 번째 오는 사람에게는 둘이서 부축하고 췌장 종양 의심으로 정밀 검사 받는 사람은 혼자 오게 하는 거군요.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옆 사람들이 볼까 봐서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30년 된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실밥이 풀린 부분도 있었어요. 이 가방을 들고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을까요?
아들 병원, 며느리 병원, 손주 병원. 모두 이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가방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진단서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중학생 때 맹장 수술 기록, 수진이 출산 기록, 지훈이 예방접종 기록. 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가방에서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응. 저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장모님 검사 끝나고 저녁까지 같이 먹기로 해서요. 그래. 엄마는 식사하셨어요? 응. 그럼 저 늦게 들어가도 괜찮으시죠? 그래,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병원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포장을 뜯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씹어서 삼켰어요. 기계적으로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어느 집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도 저녁을 준비해야 할까요? 민준이는 늦게 온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는 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 식탁에 앉아서 어두워지는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장모님을 부축하던 모습, 세 사람이 함께 병원으로 들어가던 모습, 그리고 혼자 MRI 기계 안에 누워있던 나. 뭔가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3일이 3년처럼 느껴졌어요. 수요일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결과 나온다고 하셨죠? 응. 제가 그날은 꼭 같이 갈게요. 약속해요. 민준이는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민준이가 나간 후 수진이도 출근 준비를 했어요.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약이 잘 듣나 봐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친정 가려고요. 오빠도 같이요. 어머니는 괜찮으시죠? 당연히 가야지.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웬일이야? 내가 먼저 전화하다니. 영수가 시간 있어? 차 한잔 하자.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만나서 얘기할게.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아이들 키울 때부터 함께한 사이였죠.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했네. 영수가 나. 말을 꺼내려는데 눈물이 먼저 났어요. 카페에서 울긴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영숙이가 당황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 정밀 검사를 혼자 받으러 간 것, 민준이가 장모님 병원에는 함께 간 것까지. 그래서 금요일에 결과 나와. 그때 민준이가 같이 간다고 했는데, 믿어? 영숙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너 그동안 너무 강한 척 했어. 혼자서도 잘한다고 괜찮다고만 했잖아. 그게 아들이 바쁘잖아. 바쁜 건 핑계야. 장모님한테는 시간 내면서
친엄마한테는 시간 없다는 게 말이 돼?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영수가 나 무서워. 금요일의 결과가 괜찮을 거야. 설사 안 좋게 나와도 나는 내 편이야. 알지?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어요.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먼저 주무세요. 회식이라 또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군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이 몇 가지 있었지만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밥 한 공기에 김치만 꺼내서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금요일 생각만 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만약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밤 10시쯤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응.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금요일 걱정되시죠? 괜찮을 거예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새벽 5시 30분이 아니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부엌으로 가는데 민준이가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 늦으시네. 응, 좀 피곤해서. 엄마, 내일 몇 시 예약이에요? 10시. 알겠어요. 제가 9시에 집에서 픽업할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올 거라고. 민준이가 나간 후 수진이도 나왔어요. 어머니, 오빠가 내일 병원 같이 간다고 하던데 다행이네요. 응,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제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괜찮아. 민준이만 와도 돼. 수진이도 나간 후 또 혼자였습니다. 낡은 병원 가방을 꺼내서 정리했어요. 내일 가져갈 것들을 미리 챙겼습니다. 보험증, 신분증, 지난 검사 기록. 가방을 열었다가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진단서들을 다시 봤어요. 민준이 것, 수진이 것, 손주 것. 모두 제가 챙겨서 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했어요. 만약 내일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이 가방 안에 제 진단서도 들어가게 될까요? 누가 챙겨줄까요? 오후에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내일 내가 같이 갈까? 아니, 민준이가 온다고 했어. 정말 믿어? 믿어야지. 알았어. 근데 만약에 안 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 고마워, 영수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영숙이는 제 편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엄마, 내일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걱정 많이 되시죠? 응.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가까이서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까요? 아들도 나이가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내일 꼭 같이 갈게요. 약속해요. 민준아, 너 바쁘면 안 와도 돼. 무슨 소리예요? 엄마 검사 결과인데 제가 안 가면 누가 가요? 민준이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엄마, 제가 그동안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바빴잖아. 그래도 내일은 꼭 같이 갈게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일 봐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느리게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밑이 푸르스름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옷을 차려입었어요. 어제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습니다. 단정한 옷이었어요. 병원 갈 때는 항상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검사 때문에 아침을 거르진 않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병원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민준이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방 쪽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곧 문이 열릴 거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7시 30분. 민준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벌써 준비하셨어요? 응. 일찍 일어났어. 제가 씻고 나올게요. 금방이에요. 민준이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8시. 민준이가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출근 준비 좀 하고요. 9시에 출발하면 되죠? 응.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는 소리, 서랍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시 30분. 민준이가 다시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병원으로 갈게요. 응? 중요한 서류를 챙겨야 해서요. 병원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아,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그게, 엄마, 죄송한데 오전 회의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10시 30분쯤 병원 도착할 것 같은데 결과 듣는 건 그때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엄마 혼자 먼저 가세요. 제가 금방 갈게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꼭 갈게요, 엄마. 약속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8시 40분. 병원 가려면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병원 가방을 들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가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혼자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올까요? 정말 올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혼자일까요?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또 혼자일 거라는 걸,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버스 안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뭔가 바꿔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버스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혼자, 또 마지막으로.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3번 창구 앞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어요. 손에 든 번호표가 47번, 지금 불리는 번호가 32번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휴대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어요. 9시 50분. 민준이는 10시 30분쯤 온다고 했죠. 결과 상담 시간이 10시 30분이니까 그때쯤이면 오겠죠. 정말 올까요? 제 옆자리에는 6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옆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 응, 조금. 괜찮아. 제가 옆에 있잖아. 무슨 얘기 나와도 같이 듣고 같이 생각하자. 딸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순자님, 3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어요. 벌써요? 시계를 보니 10시 15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불렸네요. 일어서서 상담실 쪽으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와 있나 해서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상담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분, 들어오세요. 안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셨어요. 젊은 분이었지만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순자 환자분이시죠?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곧 올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일단 설명 시작할까요? 보호자분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어요. CT와 MRI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는 약 2.3cm고요. 그게 다행히 양성 종양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양성이라고요? 정말요? 네. 췌장 낭종으로 보입니다. 악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크기가 좀 있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수술은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6개월마다 추적 검사하시면서 크기 변화를 확인하면 돼요. 만약 커지면 그때 수술 고려하시면 됩니다. 암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암 아닙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휴지를 건네줬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분 오시면 설명서 드릴게요. 추적 검사 일정도 잡아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양성이라니, 암이 아니라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결과 나왔어요? 민준아, 양성이래. 암 아니래. 정말요? 다행이다. 민준이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런데 넌 언제 와? 아, 그게. 엄마, 회의가 길어져서요. 지금 막 끝났는데.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오지 않을 거야? 엄마, 죄송해요. 근데 다행히 양성이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 저녁에 들어가서 자세히 들을게요. 일단 축하해요, 엄마.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성이라서 다행이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순자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영숙이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너 어떻게 해? 민준이 안 왔지?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왔어. 영숙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결과 들었어? 응. 양성이래. 암 아니래. 다행이다. 영숙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제야 진짜로 실감이 났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울지 마. 좋은 일인데 왜 울어? 고마워, 영숙아. 내가 와줘서.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40년 지기인데. 영숙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6개월마다 검사하래. 지켜보자고. 그럼 지금 당장은 괜찮은 거네. 응. 가자. 밥 먹으러. 오늘은 내가 쏜다. 영숙이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병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영숙이가 삼계탕을 시켰어요. 몸보신해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영수가 정말 고마워. 또 그 소리 하면 화낸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영숙이가 물었어요. 근데 민준이는 정말 안 온 거야? 회의가 길어졌대. 회의는 무슨 핑계지.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애도 바쁘잖아.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너 그동안 너무 이해만 해줬어. 아들 바쁘다고, 며느리도 할 일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딸한테 혼났어. 왜 병원 혼자 다니냐고. 딸이 오히려 나한테 화내더라. 엄마, 나한테 말해야 알지. 엄마가 안 말하면 나는 몰라 그러더라고. 영숙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깨달았어요. 내가 말을 안 했구나. 응, 내가 항상 괜찮아. 혼자도 잘해 그러니까 민준이도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야. 하지만 말해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행동? 응. 내가 진짜로 화났다는 걸, 힘들다는 걸 보여줘야 해. 영숙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영숙이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순자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뭘? 민준이랑 관계 말이야. 모르겠어.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너무 착해. 착한 게 나쁜 건가? 나쁘진 않은데 자식들이 그걸 악용하는 거지. 영숙이가 자기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참았어. 딸이 바쁘다고 하면 그래. 알아서 해 그랬지. 근데 어느 날 딸이 나한테 물었어.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뭘 잘못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 깨달았어. 말을 해야 알아듣는구나. 민준이는 말해도 안 들어. 그럼 큰 소리를 내야지. 진짜 화났다는 걸 보여줘야 해. 영숙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민준이가 알아들을까? 영수가 나 무섭긴 한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게 맞아. 너 이대로는 안 돼. 근데 뭘 하지? 일단 오늘 저녁에 민준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해봐.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로 될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영숙이와 오후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년 지기 친구라서 그런지 영숙이는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고마워, 영숙아. 앞으로 병원 갈 때 나한테 말해. 내가 같이 갈게. 너도 바쁠 텐데. 친구보다 바쁜 일이 어디 있어? 영숙이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오늘 민준이가 들어오면 뭐라고 말하지? 서운했다고? 외로웠다고? 화났다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휴대폰을 봤어요.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죄송해요. 저녁에 들어가서 자세히 들을게요. 양성이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녁 7시쯤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사왔어요. 양성 판정 축하해요. 케이크요? 양성 판정을 축하한다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아, 앉아봐. 네.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왜 안 왔니? 그게 회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어머니 검사 결과도 못 들으러 와. 민준이가 당황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지난 2주 동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알아요. 근데 양성이잖아요. 양성이라서 괜찮은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한다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생각해봐. 너 지난주에 장모님 독감 때는 시간 냈잖아. 근데 엄마가 췌장 종양 의심일 때는 회의가 더 중요했어? 그게 뭐가 다른 건데? 민준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말이에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수백 번 갔어. 너 골절상, 맹장 수술, 독감, 수진이 출산, 지훈이 예방접종. 모든 순간에 내가 옆에 있었어. 엄마. 근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혼자였어. 왜?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가 혼자도 잘 다닌다고 하셔서. 그건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한 말이야. 정말로 혼자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말을 해야 알아듣는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대화 이후 민준이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엄마 오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친정 가려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어머니 보고 싶으시겠다. 네. 우리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준아, 너도 가니? 네, 장인어른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그래, 다녀와. 두 사람이 나간 후 또 혼자였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다가 민준이 방에 들어갔어요.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했는데 책상 위에 달력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장모님 병원, 장인어른 식사, 처가 방문 이런 메모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검사 날짜는 표시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로 민준이는 저를 챙길 생각이 있는 걸까?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사실 남의 서랍을 뒤지는 건 좋지 않은 일이란 걸 알았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식당 영수증이었는데 장모님 생신, 장인어른 퇴임, 처가 가족 모임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니 제법 컸어요.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그런데 제 생일은요? 작년 제 생일에 민준이가 뭘 해줬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민준이 일기장 같았습니다. 펼쳐봤어요. 2주 전 날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오는 날. 회의랑 겹쳤는데 어떡하지? 장모님 병원 가야 하는데. 엄마는 혼자도 잘 다니시니까 괜찮으시겠지.
그 문장을 읽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혼자도 잘 다니니까 괜찮으시겠지. 민준이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페이지 더 넘겼어요. 3개월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장모님 생신. 20만 원짜리 케이크 샀다.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셨다. 우리 엄마 생신은 언제지? 다음 달인가? 엄마는 케이크 안 좋아하시니까 안 사도 되겠지. 케이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사준 적이 없어서 안 좋아하는 척 했던 거예요. 더 넘겼어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주 한숨을 쉬신다. 무슨 일 있으신가?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신다. 그럼 괜찮은 거겠지. 엄마는 원래 강하신 분이니까.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들이 바쁜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수첩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로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 오늘 친정에서 자고 내일 들어갈게요. 그래. 엄마는 저녁 드셨어요? 응.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죠. 괜찮아. 너희 천천히 있다 와.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독감이 심하게 걸렸었죠.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엄마, 같이 병원 가줘.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다 컸잖아. 남자는 혼자 이겨내야지. 엄마가 가면 애 같아 보여. 하지만 엄마, 괜찮아.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면 돼. 내가 할 수 있어. 민준이는 결국 혼자 병원에 갔어요.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그때 민준이 얼굴이 생각났어요. 실망한 듯한, 서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민준이한테 뭘 가르친 걸까요? 어머니는 옆에 안 있어도 괜찮다는 걸 가르친 거였어요. 이제 민준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한테요. 그날 밤 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고등학생 때 독감 걸렸을 때 병원 같이 안 가줘서 그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엄마도 똑같았어. 너한테 혼자도 잘 다니니까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사실은 말이야, 엄마도 무서웠어. 검사 받을 때 손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어. 결과 들을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어. 근데 너한테 그런 말 못했어. 내가 바쁜데 엄마가 짐이 될까봐. 그런데 알았어. 말을 안 하니까 너도 모르는 거였구나. 엄마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 남자는 강해야 한다. 혼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너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 민준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뀌면 좋겠어. 엄마도 약한 사람이야. 옆에 아들이 필요한 사람이야. 사랑해, 민준아.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이 편지를 민준이한테 줘야 할까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민준이와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어머니는 어떠시던?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희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진이가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는 어제 괜찮으셨어요? 혼자 계시기 외롭지 않으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대답해 버렸어요. 그래, 엄마는 혼자도 잘 지내시니까.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대화를 나눴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저를 혼자도 잘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쓴 편지를 다시 봤어요. 이걸 줘도 될까요? 아니면 더 강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문득 영숙이 말이 떠올랐어요.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행동이요? 어떤 행동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도 다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휴대폰을 봤어요. 영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아, 내일 시간 있어? 만나고 싶어? 곧 답장이 왔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알았어. 10시에 볼까? 응. 고마워. 다음 날 월요일 오전 영숙이를 만났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영숙아, 나 뭔가 큰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결정? 저는 지난 주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민준이 수첩에서 본 것들, 편지를 쓴 것,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영수가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게 뭔데?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돼. 영숙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순자야, 너 진짜로 변화를 원해? 응. 그럼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아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런 거. 영숙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영수가 나 여행 가고 싶어. 여행? 응.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들 키울 때도 항상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못 갔어. 그런가? 지금 민준이가 뭐라고 할까? 신경 쓰지 마. 너 인생이야.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 다음 주에 여행 갈 거야. 여행요? 어디로요? 제주도. 영숙이 이모랑 같이. 갑자기요? 몸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행 가도 된다고 했어. 6개월 후에 검사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도 민준아, 엄마도 여행 가고 싶어?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가세요. 얼마나 가실 건데요? 일주일. 일주일이요? 그럼 저희는요? 너희 둘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다 큰 어른들이. 민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저희 밥은요? 각자 해 먹으면 되지. 근데 너희도 나 없이 주말 보내잖아. 나도 나 없이 일주일 지내봐. 민준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혹시 화나신 거예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도 살고 싶어. 그날 밤 민준이와 수진이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가 이상해. 응, 평소랑 다르네. 여행 가신다잖아. 일주일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하지? 각자 해 먹어야지 뭐. 오빠가 할 줄 알아? 모르겠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의 시작. 다음 날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가는 여행이었어요. 여행 가기 3일 전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인사만 하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행 준비에 바빴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가는 진짜 여행이었으니까요. 옷을 정리하고 가방을 쌌어요. 평소에는 남편 옷, 아들 옷, 손주 옷만 챙겼는데 이번에는 제 옷만 챙기니까 신기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옷을 입어봤어요.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영숙이랑 같이 샀어요. 순자야, 이거 잘 어울린다. 사.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뭐가 화려해? 이 정도는 괜찮아. 결국 샀어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해서.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두운 색 옷만 입었거든요. 무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들이요. 여행 하루 전날 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민준이가 침대 끝에 앉았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여행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내일 아침 비행기야. 엄마가 집을 일주일이나 비우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가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민준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엄마, 저한테 화나신 거 맞죠? 화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어요. 서운해. 뭐가요? 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민준이는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입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내가 생각해봐. 엄마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 민준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없이도 잘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지. 너희도 나 없이 주말 보내잖아. 그건 주말이고 일주일도 똑같아. 민준이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 엄마는 저를 사랑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내 아들인데. 그럼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가 뭔데? 갑자기 여행 가시고 저희 신경 안 쓰시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사랑한다고 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어. 그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민준이가 나간 후 혼자 남았어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영숙이가 6시에 오기로 했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간 제가 지킨 이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비울 거예요. 테이블 위에 메모를 남겨놨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모자라면 각자 해먹어. 쓰레기는 목요일에 버려. 엄마. 짧은 메모였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6시 정각 영숙이가 왔어요. 순자야, 준비됐어? 응. 그럼 가자.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민준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응?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잘 있어.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민준이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 민준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갑자기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잘 다녀오세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알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영숙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후회 안 해? 뭐를? 민준이 두고 오는 거. 조금은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잘했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비행기를 탔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거였습니다. 떨렸지만 설렜어요. 순자야, 무섭지? 응. 근데 재밌어.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하늘 위에서 보는 세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와, 제주도다. 영숙이가 소리쳤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숙소로 가서 짐을 풀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순자야, 저녁에 뭐 먹을까? 해산물? 좋아. 두 사람이 식당으로 갔어요. 신선한 회를 먹으면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지금 행복해? 응, 정말로. 민준이 생각나? 조금. 근데 괜찮아. 휴대폰을 봤어요.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저희는 저녁 라면 먹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면이라. 혼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답장을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 너희도 잘 지내.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영숙이는 먼저 샤워하러 갔고 저는 발코니에 나가서 바다를 봤습니다. 밤바다가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야, 왜 울어? 영숙이가 나왔어요. 몰라. 그냥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 바보야. 영숙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3일이 지났어요. 제주도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한라산.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매일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회사 회식이에요. 저희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엄마, 빨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냉장고 반찬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답장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점점 답장을 줄였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라고요. 4일째 되는 날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몸이 안 좋대요. 뭐가 안 좋은데? 감기 걸렸나 봐요. 열이 나고 기침해요. 병원 가봐야지. 근데 엄마가 계셨으면 챙겨주실 수 있는데. 민준아, 내가 챙겨줘. 제가요? 응. 약 사다 주고 죽 끓여주고 내가 했던 것처럼. 엄마, 저 죽은 못 끓여요. 그럼 사와. 편의점에도 있어. 민준이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엄마, 언제 오세요? 예정대로 3일 후에 가. 3일이요? 그때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도 다 큰 어른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미안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5일째 밤 민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쓰러지셨대요. 뭐라고? 독감이 폐렴으로 번졌대요. 지금 입원하셨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네. 장인어른이 저희한테 오라고 하세요. 그럼 가봐야지. 엄마도 같이 안 오실래요? 나는 여행 중이야. 하지만 장모님이. 민준아, 그건 너희 일이야. 내가 왜 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엄마는 정말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관심 없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췌장 검사 받을 때 너희 장모님 독감 때보다 덜 중요했잖아. 민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알겠니?
내가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 너희도 한번 느껴봐. 혼자 감당하는 게 어떤 건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옆에 있었어요. 순자야, 괜찮아? 모르겠어. 내가 너무 심한 건가? 아니야. 내가 맞아. 근데 마음이 아파. 민준이 목소리 들으니까. 당연히 아프지.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이게 필요한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젯밤 장모님 옆에서 밤을 샜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엄마가 느낀 외로움인가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민준아, 잘하고 있어. 엄마도 사랑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숙이가 아침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순자야, 오늘 마지막 날이야. 신나게 놀자. 응.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민준이 괜찮을까? 수진이는 나았을까? 장모님은 어떠실까? 오후에 한라산을 올랐어요.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서 보니 세상이 다 보였습니다. 순자야, 기분이 어때? 시원해. 뭔가 다 내려놓은 것 같아. 그래, 잘했어.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제주도가 아름다웠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밤이었어요. 영숙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내일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그래, 그래야 해. 영수가 고마워. 너 없었으면 이 여행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아니야. 두 사람이 바다를 보면서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도 사는 순자였어요. 변화는 아팠지만 필요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민준이가 마중 나오기로 했어요. 입국장 문을 나서는데 멀리서 민준이가 보였어요. 수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제 가방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응. 너희는? 저희도, 잘 지냈어요. 민준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제주도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다행이네요. 너희는 어땠어? 일주일 동안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힘들었는데? 모든 게요. 빨래, 청소, 요리.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걸 몰랐어요. 그래. 그리고 외로웠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외로웠다고? 네.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상하게 쓸쓸하더라고요. 민준이도 거들었어요. 저도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불도 안 켜져 있고 저녁 냄새도 안 나고 그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병원 다녀왔어요. 어떠시던?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주일 입원하시고 어제 퇴원하셨어요. 다행이네. 엄마, 민준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뭔가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이 냄새? 아, 그게 쓰레기를 깜빡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엉망이었어요.
빨래가 소파에 쌓여 있고 식탁 위에는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죄송해요. 정리하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황급히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 엄마, 저희가 서툴러서 민준이가 변명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민준아, 수진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니?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뭘 느꼈는데? 모든 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어머니가 빨래 개는 거, 청소하는 거 다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하니까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들으려고 여행 간 게 아니야. 네. 너희가 뭘 깨달았으면 좋겠는지 알아? 두 사람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엄마도 사람이라는 거, 혼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 엄마도 외롭고 힘들고 옆에 누군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정말 알겠어? 네, 엄마. 이번에 정말로 느꼈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병원 혼자 가실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검사 결과 기다리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 알아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그동안 친정만 챙겼어요. 어머니도 똑같은 어머니신데 차별한 거죠. 왜 그랬을까? 친정 엄마는 편했어요.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제가 원하는 걸 해주시고 근데 어머니한테는 제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수진아, 나도 내 엄마랑 똑같은 엄마야. 며느리 잘해주고 싶고 며느리 마음 알아주고 싶어.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셋이서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민준이가 설거지하고 수진이가 닦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어머니, 이 그릇은 어디에 넣어요? 거기 왼쪽 선반. 작은 일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엄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뭘? 앞으로 매주 일요일은 엄마의 날로 정하면 어떨까요? 엄마의 날? 네. 그날은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날이에요. 저희가 다 할게요. 정말? 네. 그리고 매달 한 번은 엄마랑 외식하고 싶어요. 셋이서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친정 가는 만큼 어머니 보러 갈게요. 제 친정 가실 때 같이 가시겠어요? 정말? 네. 우리 엄마도 어머니 좋아하세요.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변화였어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6개월 후 검사 날짜 알려주세요. 제가 꼭 같이 갈게요. 회의 있으면? 회의는 미루면 돼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로. 고맙다, 민준아.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일주일간의 여행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혼자도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걸. 수진이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친정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라는 걸.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민준이가 나가고 수진이도 출근했어요. 혼자 남은 집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제 함께 정리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영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어제 어땠어? 응, 좋았어. 민준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도 방심하지 마.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알아. 그래도 희망은 생긴 것 같아. 저녁 6시 민준이와 수진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저녁 준비했어요. 정말?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와, 잘했네. 영숙이 이모가 레시피 가르쳐 주셨어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응, 뭔데? 민준이가 수진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30년 전 일을 기억해요. 30년 전? 네. 제가 고3 때 독감 걸렸을 때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병원 같이 안 가준 거.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혼자 병원 가면서 울었어요. 왜 엄마는 안 와주나?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같이 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혼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미안해, 민준아.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엄마도 같은 마음이셨다는 걸 몰랐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는 강하시니까 혼자도 괜찮으실 거야 라고. 민준아,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 배운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 가르친 거야. 모자가 안고 울었어요. 수진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 엄마만 챙기고 어머니는 소홀히 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30년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정말로 믿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시까지 더 잤어요. 왜냐하면 어제 민준이가 말했거든요. 엄마, 내일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더 주무세요. 정말로 그럴지 궁금했어요. 6시 30분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부딪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민준아? 엄마, 깨우려고 했는데 아침 거의 다 됐어요. 민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다 했어? 수진이가 어젯밤에 가르쳐 줬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식탁에 차려진 아침을 봤어요. 국은 좀 짜 보였고 계란은 좀 탔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잘했네. 정말요? 응. 처음 치고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이도 나왔어요. 어머니, 주무시는 동안 제가 청소 좀 했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혼자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응. 6개월 추적 검사. 제가 모시고 갈게요. 휴가 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당연한 거예요. 오전 9시 민준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30년 된 병원 가방을 들고 말이죠. 엄마, 그 가방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새 거 사드릴까요? 아니야. 이게 좋아.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손잡이라도 고쳐드릴게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떨리세요? 조금. 근데 너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다행이다. 이번에는 꼭 옆에 있을게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민준아, 너 회사는 괜찮아? 괜찮아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간다고. 뭐라고 하시던? 당연히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팀장님도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신대요. 민준이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순자님, 3번 검사실로 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어요. 민준이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들어가도 돼요? 네, 보호자분이시면 함께 들어오세요. 검사실에 함께 들어갔어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네요. 크기 변화 없습니다. 현상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다행이다. 응, 정말 다행이야. 검사실을 나오는데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기분이 어때요? 좋아.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옆에 있어서. 민준이가 웃었어요. 병원을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민준이가 제가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해뒀대요. 언제 예약했어? 일주일 전에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그래, 고맙다. 식사하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행복하세요? 응.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요? 완벽하진 않아. 가끔은 여전히 외롭고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어. 죄송해요.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죠? 많이. 너희가 노력하는 게 보여. 민준이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아직 서툴러요. 가끔 깜빡할 때도 있고. 알아. 근데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감사해요, 엄마.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어떠셨어요? 좋았어. 변화 없대.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정말?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봤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와, 잘했네. 맛볼게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간이 좀 센 편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응? 엄마의 날이잖아요. 제가 모시고 나가려고요. 어디든 좋아. 너희랑 함께면. 그럼 한강공원 어때요? 날씨도 좋고.
좋지.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친정같이 가실래요? 정말? 네. 우리 엄마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 가자.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 있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셋이서 함께 설거지하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어머니, 차 드실래요? 그래, 마시자.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그래, 나가봐야 하니? 아니요. 내일 출근해서 해도 된대요. 정말? 네.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밤 10시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루였어요. 민준이가 병원에 같이 와주고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설거지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민준이는 바빠서 늦게 들어왔고 수진이도 친정에 더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외로울 때 말할 수 있었어요. 민준아, 오늘 좀 외로워. 엄마, 제가 일찍 들어갈게요. 이제는 수진이도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친정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민준이가 독감 걸렸을 때 병원에 같이 안 가준 날. 그때 민준이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민준이도 배웠고 저도 배웠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말이에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민준이가 깨웠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한강 가려면 일찍 나가야 해요. 벌써? 네. 제가 도시락 싸놨어요. 정말? 부엌에 가니 도시락 통이 있었어요. 김밥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했어? 새벽에 일어나서요. 엄마 깨울까봐 조용히 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한강공원에 갔어요. 셋이서 함께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응, 잘 만들었네. 수진이가 어제 가르쳐 줬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6개월 전 혼자 병원 검사 받으러 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무서웠고 서러웠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바꿔놨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게 되었어요. 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민준이도 변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엄마, 뭐 생각하세요? 응? 아무것도. 표정이 좋으신데요. 그래. 그냥 행복해서 그래. 저도요, 엄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글쎄, 제주도 또 가고 싶은데. 그럼 같이 가요. 이번에는 셋이서. 정말? 네. 휴가 내서 갈게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갈래요.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 같이 가자.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가기로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제가 많이 부족하죠? 아니야. 충분해.
앞으로도 잘할게요. 알아. 믿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냄새였어요.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집들도 다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아픔을 겪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아픔도 필요하다는 걸. 그 아픔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민준이가 나왔어요.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같이 만들자. 좋아요. 부엌으로 함께 갔어요. 예전에는 혼자 했던 일을 이제는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함께 요리했어요. 이렇게 썰면 돼요? 응, 잘하고 있어.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도 왔어요. 셋이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웃고 떠들고 가끔 실수도 하면서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6개월 후 검사 때도 제가 갈게요. 그래,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같이 갈 거예요. 민준아. 네. 너 정말 많이 컸다. 감사해요, 엄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또 함께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라는 걸. 밤 10시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즐거웠어요. 나도. 자주 이러고 싶어요. 그래, 자주 하자.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30년 된 병원 가방이 옆에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진단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것도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받은 검사 결과지였어요. 췌장 낭종 마이너스 크기 변화 없음, 양호. 가방을 덮었어요. 이제 이 가방에도 제가 존재했어요. 가족의 일원으로서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라면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병원 가는 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